말씀 나누는 기회를 주셔서 고맙습니다.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. 반갑습니다. 방금 이제 소개 말씀에 정의당 소속이라고 말씀하셨는데, 여러분들은 이제 법을 다루기 때문에 제가 다른 자리에서는 넘어가도 여기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. 정치적으로 제가 정의당에 소속되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. 그런데 이제 법률적으로는 그렇지는 않습니다. 왜냐하면 제가 지난 2월 14일 날 대법원 판결로 그 삼성 엑스파일 사건 관련해서 이제 유죄 선고를 받았기 때문에 지금 저는 그때 이제 집행유예 1년, 자격정지 1년의 형을 받았는데, 그렇게 되면은 그 기간 동안에 저는 피선거권만 제약되는 게 아니라 그 선거권도 제약이 됩니다. 당연히. 그리고 물론 이 문제는 이제 또 다른 이제 뭐 여전히 헌법적 쟁점이 될 수는 있습니다만, 이렇게 되면은 우리나라 이제 정당법상 정당법에 보면 이제 정당의 당원은 그 선거권이 있는 자가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있습니다. 그래서 저는 이제 선거권이 지금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정당의 당원도 될 수가 없습니다. 그래서 중앙선관위에서 저한테 이제 공문을 보내서 이번 판결로 선거권이 없기 때문에 당원이 될 수 없는 자에 해당되고, 따라서 당 대표를 할 수가 없다. 제가 당 대표를 하고 있는데 그런 공문이 와서 그걸 가지고 뭐 헌법 소원 등 해서 한번 싸워볼까 하다가 구차한 것 같아서 포기하고 이렇게 지금 아주 자유인이 되어서 여러분 뵙게 됐습니다. 저는 그 17대 이제 2004년도에 17대 국회의원이 되면서 전혀 제가 이렇게 원하지 않았던 법사위로 이렇게 배속이 되게 됐습니다. 국회 이제 상임위원회가 한 16개 정도 있는데 대개 이제 경합이 치열한 상임위원회들이 있고요. 법사위는 이제 가장 안 가려고 하는 상임위원회 셋 중에 한 군데입니다. 그 뭐 안 가려고 하는 이유는 뭐 여러분들이 예상하는 바대로입니다. 그러니까 첫 번째는 일이 많습니다. 그러니까 모든 상임위를 거친 법안이 다 이 법사위를 한 번 더 거치게 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 상임위원회에 비해서 법안 심의해야 하는 그 업무의 양이 엄청나게 많습니다. 그래서 뭐 급여를 더 주는 것도 아니고,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굉장히 이제 일이 많다는 이유로 기피하는 그 상임위고요. 더 주요하게는 별로 이제 지역구나 이렇게 다음 국회의원들의 가장 중요한 일은 권력의 재생산이기 때문에 자신이 다시 한 번 더 당선되는데 법사위 활동이 도움될 일이 별로 없습니다. 다른 상임위원회에 있으면은 예를 들면 교육위원회에 있다 이러면은 알아서 그냥 지역구에 있는 학교에 잔디밭도 깔아주고 강당도 지어주고 여러 가지 자기가 내세울 만한 일들을 할 가능성이 있는데 반해서, 법사위는 뭐 교도소 지어진다고 좋아할 분들이 있는 것도 아니고, 그렇지 않습니까? 뭐 검찰하고 가깝다고 뭐 득볼 일이 크게 있는 것도 아니고 해서 다들 기피해서, 저도 당연히 그래서 기피한 건 아니지만은 그 당시 저희들은 국회의원이 10명밖에 없는 소수 정당이어서 16개나 되는 상임위 중에 아무 곳에나 한 상임위원회에 한 명씩 지원하면은 다 받아주겠다라는 그 여야의 약속을 믿고 이렇게 저는 이 재벌들을 좀 다루자 해가지고 정무위원회를 신청했습니다. 당연히 정무위원회 될 줄 알고 했다가 이제 결국에 이제 힘이 없어가지고 법사위로 강제로 이렇게 배치되어서 이제 법사위에 갔었는데, 그 제가 첫 국정감사 때, 국회의원 된 첫 해의 그 첫 국정감사 때 당시 서울지방법원장인가 하는 분이 이제 국정감사에서 저를 가리켜서 이제 덕담을 하면서 뭐 법조인도 아닌 분이 참 이렇게 법사위 일을 잘 하셔서 뭐 참 좋다고 이렇게 막 굉장히 이제 과도한 칭찬을 했습니다. 그러니까 법사위 15명 중에서 이
판검사를 지내지 않고서 또는 변호사를 하지 않고서 국회의원 된 사람이 그때 3명이 있었습니다. 3명 중에 2명은 이제 또 법대 교수 출신이어서 이제 법하고 전혀 무관하게 살아온 사람은 저밖에 없었습니다. 그러니까 이제 저를 가리켜서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해서 제가 그 공식 국정감사장에서 정식으로 항의를 했습니다. 저를 보고 법조인이 아니라 그러는데 저도 단연간 이 법무부의 보호와 관찰하에 보람을 함께 해온 사람으로서 스스로 법조인이라 생각한다고 이렇게 제가 몽반진반으로 얘기를 했는데 그게 이제 많이 씨가 된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제가 그 이후로 이제 법조계를 떠나지를 못하고 최근에는 대법원과 또 오랜 또 이렇게 연고를 맺어왔습니다. 제가 뭐 서두에 이렇게 길게 말씀드린 거는 최근에 제가 뭐 집필 문제도 있고 해서 웬만하면 강연을 잘 안 하고 있습니다. 이제 여기 충남대 법학전문대학원에서 이렇게 또 인권법학회에서 초청을 해주셔가지고 제가 그 법조인이라는 그 어떤 동료의식에 제가 아직도 빠져나오지 못해가지고 여기 있었습니다. 오늘 제가 여러분들께 드릴 말씀은 이제 법과 정의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실 저 법과 정의는 뭐 그렇게 떼어놓고 생각할 수 없는 저는 뭐 동전의 양면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. 예를 들면은 사람들에게 법과 정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 라고 묻는다면 그러한 질문 자체가 성립이 되겠습니까? 법이 없는 정의라거나 또는 정의 없는 법이라는 것 자체가 과연 어떤 성립될 수 있는 거냐는 거죠. 그러니까 저거는 어떤 양립 가능할 정도가 아니라 양립해야만 하는 그런 개념들이 아닌가. 물론 법과 정의가 똑같은 동일한 수평선상 위의 같은 개념이라고 보지는 않습니다. 뭐 제가 저는 이제 그래서 자칭 이제 만주 변호사라고 법사위에서 보면은 사법고시 통과 안 하고 법사위에 온 국회의원을 가르쳐서 만주 변호사라고 합니다. 예, 근데 그런 입장에서 보더라도 사실 정의는 우리 헌법이 추구하고 있는 가치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. 자유, 평등, 정의. 그리고 법은 그 가치를 실현하는 어떤 수단이자 시스템이라고도 볼 수 있는 거죠. 자유민주주의, 법치국가, 법치주의. 이거는 우리 또 헌법의 정신, 그 이념이 이렇게 실현되기 위한 어떤 필수 불가결의 어떤 제도이기도 합니다. 뭐 그런 점에서 뭐 법과 정의는 같아야 되는데 이제 저게 이제 간극이 있다고 많이들 느껴지기 때문에 굳이 이제 법과 정의 혹은 사법 정의가 있느냐 없느냐 사법 자체가 정의를 통해서만 실현될 수 있는 것인데 사법 정의가 있느냐 없느냐 많으냐 적으냐의 어떤 그 평가 대상이 되는 게 우리의 현실입니다. 2011년이니까 2년 전이죠. 정의란 무엇인가라는 책이 공전의 인기를 끌었습니다. 제가 기억하기로 10만 부 넘어 팔렸습니다. 요즘은 인문과학이나 사회과학 서적들이 과거처럼 많이 안 팔립니다. 여러 가지 이제 환경과 어떤 이 문화의 어떤 변천 때문에 과거에 이제 초판을 보통 출판할 때 한 3,000부 찍던 책들을 요즘에 1,000부 찍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. 그래서 처음부터 3,000부 찍는 일은 잘 없다는 거죠. 그만큼 책 자체가 과거에 비해서 덜 팔리고 있는데 저 정의란 무엇인가라는 책이 이 일종의 저거는 뭐 사회학 서적이기도 하고 또 인문과학 서적이기도 한데 철학책이니까 또 외국 사람에서는 저건 덜 팔리게 돼 있는데 또 우리나라 사람들이 또 잘 모르는 이제 뭐 하버드대 교수라고는 하나 본인 자체는 잘 안 알려져 있는 마이클 셀런이라는 사람이 쓴 책입니다. 10만 부 이상 팔렸어요. 저는 저 책을 모르고 있다가 많이 팔렸다는 뉴스를 보고서 사서 봤어요. 제가 직업이 또 정치니까 사람들이 많이 보는 거는 왜 많이 보는지를 조금만 알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뒤늦게 저 책을 이렇게 구해서 봤는데 저는 굉장히 재밌게 봤습니다. 그러나 제가 볼 때 그냥 평범하게 살아가는 저는 직업이 정치고 뭐 또 법사위에도 있었고 이래서 이제 저 책을 재미있게 봤습니다만은